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 방송에서 이 주식 투자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신 분은 떠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은 주말 동안 충분히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현재 제가 실력을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면 자신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신있게 소개를 하겠는데 저도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죠. 벌었다가 까먹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판단은 들으시는 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주식 관련한 책을 찾다가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차트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차트 책 한 권 정도는 봤는데 그게 참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응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책을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상당히 많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2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주식시장의 투자를 응용해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완전하게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적용을 100%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현재 생각하는 것까지를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코스톨라니 투자법에서 책 한 권을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따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책에 대한 설명들이고 지금은 실제 매매하는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짧게 앞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내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의 가장 서두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돈을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중에 투자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 투자를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도 투자를 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럴 때 그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종목을 여기에서 따라가서 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축제하고 붙들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갑게 다뤄주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주가가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망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때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가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책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책에 실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미수를 사용해서 매매했을 때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고 두 경우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수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제 투자 원칙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놓은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면 1955년에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이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 상태고,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수 몰빵으로 그 상승 쪽에다 배팅을 하신 거예요. 상승 배팅했는데 어느 날 아이젠하워가 심장마비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발생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을 할 때 워낙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그런 폭락을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겠죠. 발생했을 때 미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치료가 잘 됐다 해서 이제 심장마비가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과거로 돌아가 버려갖고 이 주가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 올라가 버린 겁니다. 빠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미수로 잡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빛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죠. 손절 다 하고 나서 급등해 버려 가지고 이게 가장 가슴 아프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손해는 안 보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를 미수를 사용해서 손실 본 부분 설명 하나 했고, 그 다음에 1962년도에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 시절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일으키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때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그때는 미수를 이때 1955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미수를 가지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도 드골 대통령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유튜브 영상이 단순하게 차트 모양을 보고 상바닥이니까 요 위치에서 잡고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팔고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투자할 때의 기본 마인드, 이런 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미수도 사용하면서 배팅을 했었습니다. 물론 장 끝날 때는 무조건 정리를 했는데 장 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미수 배팅을 했었는데 이 책을 다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다시 읽다가 느낀 것이, 이렇게 책에 미수 쓰지 말라고 써놨는데 미수를 사용하는 나 자신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미수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계좌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HTS에 보시면 계좌에 들어가 보시면 저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지금 하여튼 찾아보시면 미수를 사용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딘지 제가 막상 이야기하려니까 까먹어버렸는데, 하여튼 들어가 보시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서 전극은 100%로 선택해버리게 되면 미수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 책 읽고 나서 이건 진짜 나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미수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미수를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수 배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1년 8개월 동안 번 건 별로 없지만 아직까지 손실 보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미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집사람한테 빌린 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유자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좀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예 계좌를 미수 동결 계좌로 만들어 가지고 미수 배팅을 못 하도록 만들어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맞아요. 미수를 배팅해서 운 좋게 한 방 먹어서 크게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수 사용을 했을 때는 신용으로 배팅을 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을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미수 동결을 하고, 만약에 대출을 받았거나 빌린 돈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미수는 대출 받은 돈은 빌린 돈은 상환을 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 범위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빌린 돈으로 하시면 마음적으로 불안해서 안 됩니다. 당장 그걸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금요일날 제 경험담 말씀드렸을 때도 마지막에 제가 도저히 못 견디고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갔을 때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순간부터 더 망했거든요. 그래서 대출 미수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당 200만원까지 매수하겠다는 이 부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한번 해봤는데 이건 배팅할 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좋다 싶을 때는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아니다 싶을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종목당 200만원 이건 조금 아직까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우선은 빼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그러니까 고스토라니 선생님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부분이 뭐냐면, 투자자 중에 부와 내동파와 소심파가 있는데 소심파 투자자가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심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유자금, 내 돈으로 미수를 쓰지 말고 현금 배팅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이야기할게요. 제가 성룡이 나오는 소림사 영화를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영화 보시면 성룡이 사부한테 처음 이제 훈련 받을 때 뭐 물동이에 물 지고 오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안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시간을 수년 동안에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 실제 무술을 가르치면 기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술이 제대로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하기 전에 당장 이럴 때 매수하시고 이럴 때 매도하시고 이것만 자꾸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장중에 청에탄올이라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데, 이 살 때의 순간과 팔 때의 그 순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이면 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가 화면을 보여준다면 제가 사는 걸 보여드리면 그대로 따라서 사시면 될 거고, 제가 파는 거 보시고 따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장 끝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 이 그림이 왔을 때 올라가는, 이게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 거래소 지수라든가 이런 있죠.
코스닥 지수라든가 지수가 마지막에 싹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확 꺾였으면 얘가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모양일 때 들어가야 되고 요런 모양일 때 팔아야 된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수백 번 읽어도 막상 이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공을 키워가지고 각자가 거기에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쌓을 때까지 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아있었던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잃는 거야 괜찮지만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경험 다 쌓고 나서 돈이 없어지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내공을 다지는, 경험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배팅을 확 줄여가지고 지금 특히나 지금은 배팅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거든요. 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배팅을 줄여서 안전한 매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경험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으시되 무리한 배팅은 하지 말고 현금 범위에서 비중을 줄여서 배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다시 급락해 버렸어요. 이 부분이 참 독일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독일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미증시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증시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흘러내렸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한데 문제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3.5% 정도에서 4%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코스닥 증시 기준으로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는데 미국 선물지수만 괜찮았다면 밀어 올렸을 겁니다. 근데 미국 선물지수가 계속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락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보시면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죠. 금요일날 선물지수가 상승해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밀려버렸고, 여기서 또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3.5%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빠진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밑으로 더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증시도 보시면 거의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가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 중국 발표에 의하면 0명이라 그러죠.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와서 여기서 깨고 더 내려가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오르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좀 특이했는데요. 이게 하락이 맞았네요. 제가 보고 있는 해외 지수 상황이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보여졌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3월 20일 이거는 저거네요. 이건 금요일 거고 오늘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잠깐만요. 상승 맞네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4% 정도 빠지면 일본 증시도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일본 증시가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슨 정부에서 지원책 같은 게 나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본 증시가 안 빠지고 들어 올리고 있다는 이 부분, 특히나 미국 선물 지수가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하고 있다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더 빠지는 것보다는 미국 지수도 거의 저점까지 왔으니까 바닥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빠지기보다는 들어 올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선물 지수가 한 3.6%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장은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바닥권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 하기 전에 이것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아주 큰 하락이 있었을 때, 지금 쟤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땡겨서 보시면, 자, 미국 증시가 잘 가고 있다가 서브프라임 쪽에 어떤 미국 금융 어떤 위기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팔아놨던 게 거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난리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돈을 막 찍어내서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급락했는 모습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입니다. 2008년도에 떨어지는 각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14,000선에서 7,000선까지 내려갔죠. 제일 많이 빠진 게 6,470까지 내려갔는데, 일단 봉상으로 봤을 때 7,000선 정도니까 14,000에서 7,000까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요. 그래서 반토막 나는 이런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이때하고 견줘보자면 현재 위치가 28,000 정도 되니까 28,000 정도 되니까 이론상으로 보자면 거의 한 15,000선까지 혹은 14,000선까지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서브프라임 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빠진다면 한 이 정도 선, 지지선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정도니까 대충 한 15,000대 정도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보자면.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월봉을 보시면, 월봉 길이를 보시면 내려왔다가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14,000에서 7,000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짱대 연봉 하나로 그냥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려가다가 이때 보면 가장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 위치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직접 내려오다가 뒤에 이제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위기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 진짜 본격적으로 터지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불안감으로 해서 완전 초토화가 됐겠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달에 2008년 10월 달에 완전히 최악이었겠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월봉 하나로 그냥 이만큼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다시 또 내려갔다가 들어 올리고 내려갔다가 최종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큰 악재가 터지더라도 이게 월봉 하나로 거의 급추락해서 이렇게 길게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쪽 지지선 이런 쪽에 딱 내려오면 지지선 쪽에 딱 부딪히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길이를 보시면 여기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꼬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을 가지고 2008년도 위기 때에 가장 길었던 음봉인 이 봉을 가지고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보시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악재로 해서 봉이 지금 아주 길게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음봉 길이를 3월 내도록 끝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해서 어느 시점인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 추가로 다시 또 다음 달에 또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기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또 던지고 싶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매도세가 거의 없어짐으로 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미국의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맞을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춰봤을 때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등을 목표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관심 종목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 장에 강해 보이는 애들 쭉 이제 모아봤는데요. 이 화일약품, 이건 진짜 정말 강하네요. 이 의약품 원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맞죠, 설명이. 왜냐하면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막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 회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상한가에 또 상한가 나왔으니까요, 엄청난 힘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강한 힘이라면 계속까지까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차트 설명하는데 그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이 적게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은 올랐다가 이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사죠. 근데 올라가는 만큼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힘이 약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적게 빠지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는 종목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건 약간 조정 보일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오늘 좀 보였었는데요.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매매한 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소독제 관련주 쪽으로 대거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독제 관련주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요. 소독제 종목 중에 뭐 백광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게 창해 에탄올, 이 종목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길래 봤는데 4분기 때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매출은 떨어진 게 아닌데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부채 비율, 유보율 쪽에서 괜찮은 것 같고, 유동 물량이 52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외국인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를 대장으로 봤습니다. 창에탄올을 대장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알코올하고 그 다음 MH에탄올, 이 두 종목을 이제 뒤에 따라가는 종목,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사고 나서 물렸습니다. 창에탄올은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물타기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넘겼는데, 이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 여기는 붙어있는 세력이 아주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면 될 건데 축 잡고 누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으면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국알코올 보시면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올리려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코스닥이 뒤로 꺾인다 싶으면 가차없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있는 세력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반등할 걸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이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린다면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창해에탄올하고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 200만원씩 균등하게 보유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이 얘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대장을 좀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다 조금 비중을 더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200만원, 이 규칙은 당분간은 보류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대신에 몰빵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산해서 하도록 하고요. 소독제 관련주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65명인가 나왔습니다. 150명대에 있다가 65명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오르려고 하다가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정되는 국면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누르는 느낌이 나오다가 장막판에 다시 들어올렸어. 웰크럼 같은 이런 종목도 나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소독제하고 이 코로나 관련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그 계약이 다 됐다는 얘기죠. 계속 그 학교 연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 위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수시로 계속 5분마다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라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교실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해 가지고 전 학생들이 전부 그걸 사용하게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지도하겠죠. 좀 뭐 수업 시간에 뭐 만지고 나서 소독제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학하기 전에 학교에 또 교실을 소독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그 소독을 확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그 초중고 학교 교실마다 엄청난 소독력으로 방역을 하고 손소독제를 다 비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엄청난 수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대감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계약하려고 그러면 4월 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돼가죠. 그럼 계약하면 손소독제가 하고 방역이 엄청나게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교실마다 방역해야 되니까 이건 많이 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소득세 관련 주를 오늘 그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게 봤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을 김여정 씨 그분 그 직책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일단 김여정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여정 씨 그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관련한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북한도 계속 안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교역이 없이 그 상태로 계속 그 자력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죠.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북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외부와 완전히 통제해 가지고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북한에 있는 또 뭐 해외 공관원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일도 생기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북한에 발생하게 된다면 취약한 방역 부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 기대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때는 아마 그 마스크 쪽하고 소독약,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약품은 또 왜 이렇게 난리치고 올라갔죠?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난 뉴스 찾아보면 뭔가가 있을 겁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이었긴 한데 무슨 또 관련된 약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덜 올릴 것 같다는 생각, 반등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반등한다면 그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수출 관련 우량주 이런 쪽은 들어가기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쪽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관련 쪽에 학교 개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방역 관련 쪽으로 소독약 관련주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매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종목당 200만원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지킬 상황이 못 돼서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거는 미수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미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쳤고요. 866만원입니다. 잔고가. 그래서 오늘 손실을 조금 보긴 했는데요. 마이너스 13만원이고요. 이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들어가 볼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 한국알콜 같은 이런 종목은 진짜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8,500선 이 정도 선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또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알콜 제가 보유한 종목입니다. MH 에탄올 이렇게 세 종목 보유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